네, 정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원의 인사들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지은 억울한 누명과 민주당 마포갑 당협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두 분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 이 순서 참 일주일이 너무 월요일. 월요일이에요? 시간이 가는지 모르시는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화요일에 누가 나오시죠? 빨리 일주일이 가길 바라는 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두 분 뵙는 시간인데, 이게 너무 뉴스도 많고 이슈도 많고 네.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방송 전에 정치가 재밌다면서요. 그러니까 정치인데 정치가 아닌 것 같은. 이게 공중 암투 이런 공중암투. 이런 게 재밌는 거거든요. 사극 보는 듯한 느낌. 그렇잖아요. 네. 드라마에서도 지금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드라마에서 이 같습니다. 정도. 거의 뭐 중전이 나와갖고 난리 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난리 치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이게 이번에 나온 문자는 아니고 6개월 전에 나왔던 문자가 지금 이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날짜도 설정된 거 아니에요? 1월 15일부터 보내기 시작했다 해서. 네, 그래서 뭐 1월 거의 18일. 1월 19일쯤 9일, 예. 얘기인데 그 문자 받고 네. 5번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5번이고 그 와중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었고, 마리 앙따네트 발언. 예, 네. 그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자 이후에 비서실장이 와서 비대위원장 그만둬라. 그렇죠. 이런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쫙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일설의 한간에 의하면 뭐 여사가 비대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뭐라 했다. 뭐 이런 설도 막 돌아다니고 했었건데, 전화까지. 네. 근데 그게 거의 딱 짜맞춰지는 거잖아요. 날짜로 보면. 그럼 그 시점에서 네. 여권 내에서 총선 전략을 가지고 엄청난 그 암투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과는 하기 싫고 사과를 못하게 한 책임을 서로 막 던지기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제 문자 내용으로 최근에 이제 그 모 방송에 있는 분이 네. 발췌해서 이제 그걸 이제 맞아요.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네. 사과를 못하는 이유를 다 설명한 건지 아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엇갈리고 있는 거죠. 예. 주장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발췌문에 의하면 어떤 경우든 나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 비대위원장께서 뭐 특정 날짜나 네, 뭐 네, 이런 네. 걸 당을 위해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발췌본이 전문의 의도라고 한다면 네, 전문 내용과 비슷하다면 네, 한다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전략을 엄청나게 잘못 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의 박빙의 승부로 지는 사람들의 네.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의 책임자가 되는 그렇죠. 거죠. 뭐 역적으로 모는 그런 분위기까지 나오는 거 그렇잖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초짜에다가 정무적 판단이 네. 미스가 있어서 결국은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몰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영부인이 명품백도 받고 다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 그럼 도대체 뭐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도는 뭐야?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게 만드는 맞아요.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효과가 났죠. 문제는 그 문자의 내용이 네. 진실을 알 수 없어요. 발췌본이라서.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쭉 쫙 있었는지. 예를 들면 80% 정도가 예. 나는 사과할게.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하기 어렵고 예. 이 얘기를 쫙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 하고 몇 마디 더 적을 수 있는 그럼 그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 없는 알 수 없죠. 예. 뭐 그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을 공개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뭐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도 네. 공개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공개 안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자가 정말 큰 파문을 낳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막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쪽에서는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선 패배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켜보는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밖에서 볼 때. 네네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그 6개월 전에 문자를 보낸거나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거를 공개한거나 그 핵심은 네. 김건희 여사의 권력 개입이다.
이렇게 핵심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든 간에. 네네. 6개월 전에 사실은 그때 뭐 됐었으면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았냐, 그때 사과를 했으면 달라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국힘 내부의 어떤 총선 전략과 관련된 거고 네. 밖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쉬운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전략에 있어서 뭐 그런 건데. 다들 결과에 대해서 아쉬워 계시는 두 분인데. 근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놀라운 거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여당의 비대위원장한테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사이구나. 이것이 놀라운 거죠. 그리고 뭐 5가지 문자가 나왔는데 보통 좀 어려운 사이나 공식적인 사이나 했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완결된 문자를 보내는데 네.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자기 생각들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발췌본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하게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그 여사가 여당의 비대위원장한테 편하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사이라면 보내는 거라면 꼭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장관이든 위원장이든 누구한테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전화로 문자로 정책이든 인사든 예산이든 어떤 당무든에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게 왜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공개가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둘만이 주고받은 문자라면 둘 중에 한 명이 공개를 했을 텐데 분명히 한동훈 후보가 공개는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공개를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명백히 어떤 당무에 개입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적으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 공적 관계로만 그 꼭 두 분의 관계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친한 뭐 사적 관계. 당연히요. 그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년 이상을 같은 특수통으로 쭉 움직여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하고도 관계가 많아요. 카톡도 뭐 몇백 개 주고받았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나왔죠 이미 다른 네. 사건으로 이런저런 그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사적 관계니 공적 관계니 이렇게 따져서 묻는 것도 웃기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왔는데 나는 대통령실하고만 얘기한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너 그만둬 이 소리나 들어야 됩니까? 사실 이제 거기랑 관련해서 제가 한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정말 만약에 그 전에도 이렇게 막 여러 번 많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장관이든 위원장이든 비서실장이든이 전부 다 대부분 대통령의 지인들이잖아요. 대통령의 뭐 형이든지 뭐 후배든지 뭐 이렇게 같이 선후배 사이들인데 그렇다면 꼭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만 했을까? 모두에게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그 전에는 잘 주고받다가 왜 여기 이때는 씹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익십. 왜 이른바. 이때만 씹었을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험한 말이 왔거나 예, 험한 말이 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전에 한동훈이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자기 정치를 전에는 하기 위한 네. 생각으로 그 전에는 내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 전에는 뭐 대통령 네. 부부를 모셨지만 지금 나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고 나는 당 대표고 그때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 열심히 지지 유세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약간 셀럽 같은 느낌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때 한동훈이 아니야라고 예. 하면서 씹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할 네. 수 있다. 아니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중심에 서게 됐어요. 이제 국민의 전당대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이거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사무총장님? 김건희 여사의 문자 공개 이후에 이게 지금 8대2잖아요. 8대2 당신 8 예. 일반 여론사 2. 예. 제가 지난번 방송에 예. 와서 국민의힘은 제가 겪어본 국민의힘은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가장 큰 정당이다. 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준석 당대표 선출될 때도 민심은 이준석이 압도적 1등이었지만 당시에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1등이었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선출할 때도 민심은 홍준표 후보가 1등이었는데 당심은 윤석열 네. 후보였고 그다음에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줬던 게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경기지사 후보 경선입니다. 네. 당시 그러니까 민심은 거의 6.5 대 3.5 정도로 유승민 후보가 앞섰는데 당심은 거의 7대 3으로 엎었어요. 아, 이렇게 당심과 민심이 엇갈리는 그래요? 이 정당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를 8대 2인데 이 상황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힘이 빠졌다 하더라도 3년 있을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3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민심이 추동을 해갈 수 있을까? 20%의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결국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그 전통적인 보수층이 네. 아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아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의도한 바대로 결국은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이 이른바 작전이었을 건데 그 네. 작전이 어느 정도 주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1차에서 50%를 못 넘잖아요. 1차에서 45% 미만으로 1등을 할 경우에는 2차에 뒤집힌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45% 이상이면 그래도 대세련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뭐 불과 한 2, 3%만 더하게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45% 이하로 거의 한 40%나 30% 후반대로 1등을 하잖아요. 그럼 2차 가면 무조건 뒤집힌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 이처럼 뒤집힌다. 예. 그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네. 뭐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어찌됐건 관심을 집중을 받고 모든 언론이 지금 김건희 대 한동훈 얘기로 예, 가고 있지 예. 않냐. 손해보는 장사 아닌 거 아니냐. 도이지 마케팅처럼 어? 한동훈이 계속 회장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요. 뭐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스타팅 했잖아요. 맞아요. 재미가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대표 경선도 김건희 여사 문자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당심이 또 요동을 치면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득표를 1차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고 민주당 상황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이어가자면 네네. 이재명 대표 뭐 이번 주에 선언한다고 하고 김두관 전 의원도 출마 선언한다고 하고 그러면 뭐 단독 출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게 되는데 재미가 없다 이런 관전평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약간 국민의힘 같은 그런 재미라면 사양하고 싶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정말 아사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 네.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의힘이 좀 뭐 심리적으로 분화되는 게 아니냐 심리적으로 최소한 그런 분열되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로 상처도 많이 주고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23일 날 전당대회 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7월 23일 저도 네. 23일까지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점점 갈수록 이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권력 당무 개입이다라는 쪽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 상황에서 단순히 문자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단순히 답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말아먹었잖아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아먹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굉장히 확실히 미숙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그 것 같긴 부분은 합니다. 확실한 판단이 있을 네네. 거다. 저도 이제 후보로 네네. 나왔지만 저도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 후보가 저에게 문자로 뭐 쌍욕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네. 예입니다. 네네. 예. 쌍욕을 보냈으면 이거를 뭐 고소 고발을 할지 아니면 언론에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선관위에 얘기할지 아니면 당사자랑 얘기를 할지 또는 씹을지 설령 씹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선거대책본부랑 이야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저는 초보고 잘 모르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고 있는 기구가 선거대책본부인데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초보잖아요. 잘 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거대책본부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사건은 그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이제 뭐 극소수의 사람들이랑 좀 논의를 한다든지 씹더라도 왜 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저는 설령 그 뭐 어떤 문자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문자라 할지라도 만약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 거기에서 최대한 의미 있는 결론을 좀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마음이 좀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씹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싶습니다. 그걸 네. 본인이 미숙하다고 느끼면 다행인데 그럼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서울법대의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정보도 많고 네. 자기 본인이 다 잘 알고 잘 판단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예? 똑같을 것이다. 그다음에 네, 한동훈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 네. 그러니 뭐 당연히 미숙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홍보가 잘못되고 국민들이 못 맞습니다. 알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네, 네. 한동훈 다르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겠죠. 그럴 수 전혀 있겠네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동훈 지금 이제 당권 후보죠. 네. 당대표 후보가 지금도 나와서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는 거 하며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며 그 본인이 프로라고 생각하지 무슨 초짜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근데 그거를 밖에서 보는 국민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뭐 한동훈 후보의 뭐 대응에 대한 좀 평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던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자 지금 이재명 대표 부부를 검찰에서 소환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법카 의혹 이건데 이걸로 대통령 후보였던 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이재명 대표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검사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그 이틀 뒤에 소환합니다. 소환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예. 상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모든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그 헌법의 규정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검사들이 누구를 수사했냐? 예? 그러면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냐? 그러면 국회 권력이 있고 다수당이면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 다 탄핵시키고 입막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과연 맞는 옳은 처사냐, 맞는 얘기냐? 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수사를 했으면 당연히 재판을 가는 거 아니에요? 재판 가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3심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수사한 검사를 탄핵시킨다? 이게 나는 국민이 납득 못할 거라고 봐요. 아. 그리고 자 그렇다고 해서 네. 검찰이 바로 이재명 부부를 또 소환한다? 이것도 또 다른 보복이죠. 저는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또 보복을 낳는 보복이다.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대단히 나는 잘못됐다고들 봐요. 아. 예? 우선 입법부가 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입법부가 최소한도로 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야당이 거의 192석이잖아요. 네. 192석의 절대 다수가 되니까 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힘자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보이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니 모든 공직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 탄핵, 네. 검사 탄핵, 예. 탄핵 결국 탄핵해야 될 나중에 정작 그게 나왔을 때 할 수 있겠어요? 양치기 소년 되는 거지. 그래요. 이 이제 탄핵했던 그 무슨 과정에 얘기냐면 대한, 예, 지적.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 게 아니다는 거죠. 아. 이건 본인들의 세력이나 아니면 본인을 위해 사용한 거죠. 네. 그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힘자랑을 해서는 절대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은 또 위원장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검사 탄핵은 진작에 됐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23년간 공무원을 했었었는데 네. 공무원을 하면서 보면 검사들은 정말 딴 세계 공무원 같다. 저 사람들은 그래요? 공무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입니다. 정말 민원 때문에 자살을 할 정도거든요. 민원을 받거나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거나 이러면 바로 직위 해제가 되고 징계를 받고 또 고소 고발 받으면 승진이고 뭐고 보직이고 다 날아가고 계속 재판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힘든데 검사는 보면 징계도 안 받아요. 징계도 없고 그다음에 수사도 안 받아요. 자기들이 뭐 기소를 기소권, 해야 네, 되는데.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리 고소 고발 들어와도 그냥 기소를 안 합니다. 네. 징계도 검사가 2,200명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3명 징계 받았어요. 재작년에 4명 징계 받았어요. 예. 검사가 깨끗한 거 아니야? 전혀 아니죠. 검찰은 그 청렴도 지수에서 바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얘기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서 중징계는 다 박은정 검사나 이성윤 검사처럼 정치적인 징계. 나머지는 개인적인 비위 같은 거 저지러도 굉장히 경징계를 받고 대부분 징계를 안 받습니다. 네. 작년에 어떤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견책받았어요. 경찰에서는 음주운전하면
그 해임이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스스로 어떤 뭐 징계도 하고 수사도 하고 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국회에서 탄핵을 해서라도 좀 스스로 자정작용을 가질 때까지 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내가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네. 하려면 이재명 그 대표 수사하지 않는 검사들 그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들 네, 네, 그런 네, 사람들 네. 혐의를 가져와서 탄핵하면 그쵸.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하필 네, 네, 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그 검사 4명을 탄핵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그건 이재명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보복으로 보죠. 근데 이제 그 네 명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설명해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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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논리를 네, 네, 넘을 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단- 생각은 네. 오케이 네. 검찰이 깨끗한 조직, 부정부패 없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네. 물론 힘이 있는 조직이고 네. 자기네가 그 기소 독점주의라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 식구들 보호하는 이런 것도 많을 거고 네, 네. 그래서 처벌을 적게 받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알죠. 알죠. 왜 네,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그렇지만 2,200명 검사들 중에 부정부패가 있고 정말 이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골라서 한 2명이든 3명이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야. 말이 됩니까?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해도 말이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건 저는 네, 네, 네. 오케이 나는 민주당 인사들도 네, 안 네.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못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국민의힘을 탓을 하고 욕합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 그러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초록이 동색이요. 생각만 다르지. 반사입니다, 반사. 반사. 거울 보고 반사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원보이스만 주장하고 있는 양당. 이 당을 어떻게 뭘 합니까?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충분히 해주셨으니까 이제 이지은 우리 위원장 말씀도 충분히 듣고 네. 다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네 명에 대해서 이제 검사 탄핵 발의를 했는데요. 그 네 명의 그 요지는 사건의 요지는 이재명 대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물론 하시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네, 사건 그 요지는 상관이 없고 그 전에 검찰권을 남용을 했거나 피의 사실을 유포를 했거나 아니면 증인들을 불러다가 증언을 짜맞추기 했거나라는 식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네 명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퇴직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직에 가 있거나 아주 못 나가거나 하면 굳이 그런 사람들을 뭐 탄핵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한 사람들이 승승장구를 해서 지금 너무나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높은 자리에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가 안 된 검사, 잘 나가는 검사 중에서 거기에 관여가 안 된 검사가 몇 명이나 될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저는. 네. 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갑자기 또 토론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보죠. 오늘 오후에 최상병 특검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됩니다. 네.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경찰까지 예. 이 특검의 대상이 되겠죠. 아, 네. 경찰까지 특검의 대상이 될 경찰까지 특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경찰이야 뭐 수사심의위원회니 뭐니 이렇게 해서 다 그 절차를 밟아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음. 예, 국민정서법인데 이 국민정서법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옳은 그 실정법도 다 이게 적용하는 폭이 있잖아요. 네. 그 적용 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판단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하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내놓는다. 그럼 이게 나중에 그 최상병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요. 그렇네요. 예. 예. 어떤 외압은 없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저는 뭐 대단히 예를 들면 불송치해서 여기 종결하는 식의 뭐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고 경찰의 판단이 대단히 잘못됐다. 네. 특히 수사 능력이나 이런 걸 자꾸 의심받는데 검찰에 비해서
의심받는데 이럴 때 제대로 딱 얘기를 하세요. 국민들. 그럼 국민들이 검찰보다 낫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 오후에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특별히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결과를 발표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그럴 즉 가능성이 커 임성근 사단장은 그 혐의자에서 제외된 상태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아마도 뭐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 뭐 굳이 가이드라인 줄 것도 없이 TV만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청문회나 이런 데 보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파악을 하고 있고 예. 항명 사안이라고 항명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뭐 경로는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걸로 봐서 대통령이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거기에 맞춰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정말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를 정말 잘해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낱낱하게 밝혔다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더 힘을 잃었을 거예요. 이거 봐라 경찰 잘하지 않냐. 근데 지금 모두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네. 임성근 사단장을 뺐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에 대한 그 열망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이제 제도적인 문제인데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임성근 사단장 빼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거를 네. 따랐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위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 풀이 20명에서 40명 정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 참석할 사람은 청장이 찍거든요.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갈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을 청장이 그냥 고르는 겁니다. 그래요? 청장이 골라요? 네네. 아침에 보통 청장이 찍거든요. 그렇게 뭐 그렇죠. 원하는 대로 네, 나올 네. 수 있겠네요. 결과가. 네, 이 변호사, 이 예. 교수, 이 법률가의 생각이 아마 이거는 임성근 사장 뺄 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내부 뭐 수사 과장이나 계장들을 넣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면피성으로 그냥 수사심의위원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많은 심각하네요. 위원회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최혜병 특검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이럴 가능성이 큰데 오늘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네. 근데 하필이면 또 오늘 윤 대통령 부부는 하와이로 없을 때 해야죠. 없을 때 하필 다 이렇더라고요. 항상 아니, 그 입장 곤란할 이준석 때 대표도 찍어내고 이럴 때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한동안 힘들 겁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정말 융단 폭격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필 예. 시점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지금 보면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숫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하는 청원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3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속도는 좀 줄어들었지만 100만 명을 돌파해서 가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이 개딸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폄훼하고 깎아 내리는 모습을 국민의힘 주소에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국민의힘이 한번 반대 청원을 한번 해보죠. 태극기 얼마나 하나 보게. 제가 사실은 아니 지난번에 예. 문재인 대통령 탄핵 그 청원을 146만이 했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반대가 150만이 넘었어요. 네. 예?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140만이 넘었다는 그것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만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네.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완전히 정말 엉터리고 거기에 반대해서 논리를 펴는 민주당도 진짜 엉터리라고 보는 거예요. 왜?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국민이라 하면 네. 완전히 뭔 얘기를 해도 민주당 편, 뭔 얘기를 해도 국민의힘 편, 이 사람 두 분들 양쪽을 빼고 나머지 합리적으로 뭔가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면 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마음을 아하. 얻을 수 있냐 이거죠. 네. 내가 봤을 때는 갈수록 엉망인 거예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뭐 전당대회 출마 검찰에 나오라 그랬으니까 출마를 더 하려고 하겠네요. 내가 보기에는. 예? 방어해야 되니까. 별 얘기를 다 갖다 대겠죠. 제 네. 1번 예. 검찰 독재 정권, 야당 탄압, 그다음에 2년간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냐? 네. 막 이런 논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오케이,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네.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큰 정치인으로 크는 거지. 극복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민주당 당에
방패를 갖다 쓴다? 저 같으면요 당대표 출마 안 합니다. 예?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큰 네. 지도자로 오히려 크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조그만 당대표 문패 갖고 가서 본인한테 오는 그 어려운 부분들을 다 막으려고 하는 그게 국민들 눈에는 안 보이겠어요? 네. 저희들 눈에만 보이겠어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탄핵 얘기하다가 갑자기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요, 자, 네. 130만 원 네, 가고 있는 네, 이 네.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게 개딸들이기 때문에 우린 신경 안 써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국힘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낮은 자세로 경청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예. 반대 청원이 떴더라고요. 반대로 떴어요. 네. 7월 제가 홍보해 주는 것처럼 될까 봐 어.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모르셨던 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7월 4일인가 떠가지고 지금 만 얼마 정도 아주 아. 작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반대 청원이 오히려 더 높았었거든요. 했더니 아주 귀여운 숫자로 지금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100만이 넘었냐 네. 안 넘었냐 물론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음. 일단 국회 청원이 5만을 넘으면 해당 상임위에 맞아요. 예. 청원 소위로 가게 돼 있고 네. 그 청원 소위에서 공식적으로 그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법사위의 청원 소위로 가 있고 네. 여기서 공식적으로 의제로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사위 청원 소위에서 조사도 할 수 있고 청문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네.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세력이 앞장서서 말하기 굉장히 곤란한 일이에요. 네. 곤란한 일인데 청원에 의해서 네. 국회 공식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음. 그 지점이 지금까지 밖에서 탄핵을 하냐 마냐 뭐 이유가 뭐냐 뭐 무슨 법적으로 어떠냐 절차가 어떠냐 뭐 정당성이 있냐 없냐 이 모든 얘기들이 국회의 법사위 청원 소위에 올라올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의원들 입으로 직접 그 5가지 이유를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대조해봐야 되고 불러야 되고 사람 증인도 부를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이 상황이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걸 애써 무시하려고 해서 무시되는 게 아니다. 네.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100만 넘어서 저거 뭐 500만도 안 되고 300만도 안 될 텐데 약 올리듯이 무시하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 이게 네. 무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네, 네. 하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5만만 넘으면 자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 파동도 혹시 그 국민청원에 올라오면 5만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그러면 또 따져볼 수도 있네요. 법사위로 갈 거고 그러면 법사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정청래 위원장이 좀 이따가 저희 또 방송에 나오는데 한번 여쭤봐 주세요. 최종무 교수가 이제 진행하는 방송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물어보라고 그렇게 괜찮 물어보라고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분 만나봤는데 시간이 좀 앞에 방송이 길어져가지고 좀 촉박했는데요. 그래도 말씀 두 분 너무나 잘 들었고 뜨거운 토론까지 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는 네 거예요? 오늘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